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카푸어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경험담 올리게 되는 카푸어입니다. 긴 추석 연휴, 이후 긴 한글날 연휴, 투콤보로 연속 근무를 하느라 썰을 보낸다는 것을 피곤해서 잠든 나머지 못 보낸 점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과 한글날 연휴, 근무기간 동안 평소에 접하기 매우 힘들었던 별의별 4차원 빌런 손님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명절 연휴에 보았던 최악의 빌런 손님들 베스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명절 연휴 최악의 빌런 승객 사례. 1번, 출발 전 화장실 미리 다녀오라고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딴짓하다가 뒤늦게 화장실 급하다고 세워달라고 하는 눈치 없는 승객. 제가 뛰는 노선은 3시간 미만의 중단거리 노선인 관계로 휴게소 정차를 안 하는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명절 연휴라든가 한글날 같은 긴 연휴 기간일 경우 고속도로가 평소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되는 교통 혼잡이 되다 보니 곳곳 휴게소 혹은 졸음쉼터가 차량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만차가 돼버린 관계인 건 물론이고 대형 버스가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아예 없는 관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로 진출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가 출발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가 혼잡한 관계로 중간 정차 어려우니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여유 드릴 테니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것도 3-4번 반복해서 마이크로 방송을 합니다. 대부분 승객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갈까봐 화장실 잠시 다녀온다고 하고 미리 터미널에서 볼일을 보고 오시곤 하는데 꼭 딴청 부리다가 뒤늦게 화장실 급하다고 세워달라는 눈치 없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빌런 손님들 하나 때문에 밀려가도 2시간 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4시간이 넘어서 목적지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빌런 손님이 육군 이등병입니다. 졸음쉼터는 덩치 큰 버스는 꿈도 못 꾸고 하는 수 없이 중간에 버스 전용 차도로 나와서 휴게소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들어가는데 1시간 들어가는데 1시간, 나오는데 1시간 걸려가지고 다음 차 출발 시간을 2시간이나 지연돼서 밥 먹고 쉬도 못하고 겨우 화장실만 다녀오고 바로 방향을 틀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등병 하나 때문에 모든 손님들이 약속 시간을 많이 파토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눈치 없는 이등병은 화장실만 다녀온다면서 휴게소에서 간식 사먹을 거 다 사먹고 뒤늦게 타더라고요. 손님들 눈빛이 자기 눈빛으로 변하면서 그 이등병을 째려보더니 보다 못한 40대 중후반 돼 보이는 아저씨가 저기요! 그쪽 하나 때문에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시간 넘게 늦게 가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 미안한 거 못 느끼세요? 출발 전에 기사님 방송한 거 못 들으셨어요? 남들 피해 다 줘놓고서는 간식 입에 들어가시냐고요? 라고 하면서 따지니까 그 이등병 쿨하게 쌩까고 귀에 에어팟 꽂더라고요. 저런 게 제 후임이었으면 아우. 2번, 다른 경로로 우회했다고 시비 거는 손님. 연휴 때 고속버스들은 고속도로가 심하게 정체될 경우 다른 대안으로 빨리 돌아서 갈 수 있는 국도로 우회를 해서 이동을 합니다. 보통 기사들이 아무 국도, 지방 도로길로 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출발 전 네이버 지도 어플을 열어서 제일 빨리 가는 지도길을 파악한 후 어느 지점에서 나가서 국도로 빠져서 도른 다음 어느 지점에서 고속도로로 다시 올려야겠다고 미리 빌드를 맞춰놓고 고민 후에 본인이 생각해놓은 빌드대로 우회해서 운행을 합니다. 저 역시도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는 아예 포기하고 국도하고 지방도 길을 이용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우회 전 미리 국도로 우회해서 들어간다는 안내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이가 60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가 원래 가는 길대로 안 가고 왜 이상한 길로 가는 거냐, 고속도로가 국도, 지방도 길로 타고 다니게 되어 있냐 시비를 걸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기사한테 너 운전 몇 년 했냐 부터 해서 본인은 운전만 무사고로 30년 했던 사람이냐는 등 하면서 되도 않는 꼰대 짓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운행 경로를 우회한다고
시비 걸고 꼰대짓 하시는 분들, 대부분 50대 이상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대표적이고, 이분들의 꼰대짓이 너무 심할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죽어보라고 말리든 말든 일부러 원래 정식으로 운행하는 고속도로로 밀고 가버립니다. 국도 지방도 길로 우회하면 2시간이면 가는 것을 30km 정체되어 있는 제 길로 밀어 가버리니까 5시간 반이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참고로 정체된 고속도로 길로 밀고 가서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 사유가 불가능하다 보니 사무실에서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휴 때 국도 지방도 길로 우회했다고 시비를 걸거나 꼰대짓 하는 아저씨들이 있으면 다 같이 죽어보라는 식으로 원래 다니는 고속도로로 밀리고 다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늦으면 늦는데도 시간 조금 늦춰서 가게끔 알아서 시간을 조정해 두니까요. 기사들이 아무리 국도길을 세서 도망 다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사들 나름의 노하우로 빌드를 짜서 다니니 제발 시비 좀 걸지 말아주세요. 그쪽 주변 동네 지리는 빠꾸미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번 과음 후 꼬장 피우는 승객. 정말 최악의 승객입니다. 약주를 얼마나 하셨는지 본인 몸도 못 가누고 다니는 건 물론 혼자서 덥다, 춥다, 에어컨 틀어라, 히터 틀어라 하면서 기사한테 어이! 야! 아저씨! 하면서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평소 때보다 많습니다. 잠도 안 주무시고 혼자 신나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고속도로를 100km 이상 달리는 버스 안을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한 번씩 운전석 앞으로 걸어와서 내려달라고 문을 발로 차는 분도 많습니다. 이분들 특징이 경찰 부른다 하면 자기 경찰서장 지인이다, 아들이 판검사다, 어떤 분들은 지역구 정치인 혹은 시장하고 친분이 있다고 자기 자신 있다고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고 꼬장을 피웁니다. 그리고 함부로 기사한테 손찌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 먹고 꼬장 피우는 취객들은 시내버스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속버스에서 술 먹고 꼬장 피우는 손님이 탈 경우 대형 사고 위험이 시내버스보다 훨씬 위험하고,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에서 본 적 있는데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취객이 술김에 기사한테 꼬장 피우고 운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기사가 핸들 잡고 있는 손을 놓쳐버려서 그만 버스가 방향을 잃고 옆 차로에 있는 승용차와 사고가 나서 승용차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객이 구속영장 발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사고가 나면 대박사고입니다. 취객이 탑승해서 꼬장 부리다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스케일도 훨씬 큽니다. 이거 처벌 정말 무겁습니다. 술 먹고 버스 기사한테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꼬장 피우는 거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휴가 아쉽게도 끝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연휴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거 오늘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 적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왜냐하면 추석 때 적어놨는데 까먹고 안 보내다가 오늘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추석 지났잖아요, 여러분. 이거 저번 주에 보내야 되는데 오늘 보내신 것 같아요. 한 주 지나가지고. 명절에 빌런들 많지. 명절이 힘들어요, 여러분. 명절이 힘들어. 예, 고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내버스나 고속버스 기사들은 명절을 못 쉽니다. 왜냐,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 연중 무휴로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 핸들 잡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 그분들은 못 쉬어요. 네, 못 쉽니다. 대신에 이제 명절에 일하면 이제 수당이 붙죠. 이 명절날 저도 예전에 버스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언제 타봤냐? 저도 군대에서 타본 적이 있어요. 네. 오산 시외버스 터미널 타본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나. 예전에 그 명절날 제가 그 외박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제가 한 몇 시였지? 10시 반 되는 버스가 있어. 그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와, 명절날 되니까 다 매진이야. 다 매진. 너무 당황스러웠어. 진짜 버스가 다 매진이에요. 그래서 그 매표소 직원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PC방 갔다가 근처에 PC방 갔다가 30대 내가 잠깐 나와가지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PC방에 한 반나절 동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막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막차를 한 8시 반 돼가지고 그걸 겨우 사람이 이제 취소한 거겠죠. 이제 타려고 했는데 이제 매표를 이제 취소해가지고 자리 남아서 탔는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 갔던 걸로 기억나요. 서서 4시간을 갔어. 진짜 버스도 아니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속으로 외박 잘못 나왔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장실 급하다고. 이런 사람은 뭐 사실 명절이 아니더라도 있죠. 명절이 아니더라도. 근데 너무한다 진짜. 아니 10분 20분도 야 이등병 진짜 2등 병신이네요. 2등 병신. 야 2등 병이라고요. 야 간식에 사 먹을 거 다 사 먹는다고요? 야 사회생활 진짜 못하겠네. 진짜. 군대를 왜 갔어? 군대 가면 졸라 털릴 텐데 이거. 근데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 요즘에 좀 젊은 친구들 중에 약간 눈치라는 게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약간 눈치를 왜 가져야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내가 낸데 약간 이런 마인드. 걱정되네 걱정돼. 애 아파. 진짜. 아이고 고생하겠다 고생하겠어. 다능력 요구했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주 타는 분들은 이게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 많은 분들은 원래 버스 정류차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안 가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버스 정류차에서 안 막히니까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평소에 이 버스를 탔던 분들이에요. 탔던 분들. 자주 타는 분들인데 명절에 이 버스를 타는데 원래 갔던 데로 안 가니까 불안한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보통 일반 사람들은 버스 정류차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문제는 연휴니까. 연휴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버스만 다니면 괜찮은데 아시겠지만 카니발 아시죠 여러분? 고속버스의 무업자 이 카니발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카니발 생각보다 많이 팔리죠 여러분. 카니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카니발이 아시겠지만 그 친이상 이제 타면 버스 정차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자동차 회사들이 좀 노린 것 같아요. 차 많이 팔게 하려고 편법 쓴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카니발 판매량이 좀 늘어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거 편법 이용하려고. 근데 한번 생각해 썬팅을 하면 여기 9명 타는지 1명 타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 차에 안에 이제 누가 탔는지 보여주는 건 누가 해줘요? 방법이 없잖아 이게.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좀 다합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 국토교통부가 사실 문제 많은 조직 중에 하나예요. 공직사회 중에 가장 문제 많은 조직 중에 하나야. 아무튼 밀리니까 그런데 사람들 잘 모르죠. 와 진짜 많이 밀리긴 많이 밀리나 보네. 특히나 카푸원이 가는 노선이 좀 군입니다. 군. 저분이 광역시나 이제 좀 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구가 별로 없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좀 꼰대분들이 많이 타죠. 보통 아마 그럴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도시에 살았던 분들이 보통 이제 고향으로 오는 경우 많을 거예요. 고향으로.
젊은 분들보다는. 홍성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아마 홍성군 가지고, 홍성군이면 지방이잖아요. 충남 홍성군. 네, 술 먹은 분들 있죠. 이게 위험한 생각이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깜빵 갑니다, 깜빵.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을 때리잖아요. 이건 택시든 버스 기사든 다 해당되는 건데, 운전을 어물하는 사니까. 예. 여객운수 사업법에 종사하는 분들을 폭행을 하면 가중처벌입니다. 특가법이 특가법. 왜냐하면 이분들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거잖아. 방해하면 절대 작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깜빵 갑니다, 깜빵. 깜빵 가, 이게. 진짜. 인생 조지고 싶으면 그렇게 합니다, 인생 조지고 싶으면. 꼭 술 먹은 분들이, 돈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해봐. 돈 있었으면 버스 타겠냐고. 꼭 돈이고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버스 타가지고 술 먹고 이제, 꼴라대다 보니까, 자기 줄을 모르는 거죠. 아유, 진짜, 씨. 자기 경찰서장이다, 판검사다, 정치인이다. 만약에 자기 가족 중에 서장, 판검사 있으면 손절하겠다. 이분 명절을 끝내겠네요. 다시는 안 보겠네요. 왜냐, 저런 분들이 엮여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내 신세 조질 수 있으니까 바로 차단하겠네요. 만약에 진짜 뭐 지인 중에 경찰서장이 있다, 판검사 있다, 정치인 있으면, 내 주변 지인 중에 술 먹고 이렇게 사고 쳤다 그러면, 연락처 바로 삭제하고 전화해가지고 다시는 나 찾지 마라.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두 번 다시 안 엮일 거다. 명절날 올 생각하지 마라. 아마 이렇게 끊어버리겠죠. 요즘엔 진짜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네. 괜히 이러는 사람들 엮이면 내가 곤란해지거든. 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 이런 사고 나잖아. 이런 사고로 인피사고 나면 깜빵이에요, 깜빵. 깜빵입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특가법에 나와 있습니다.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기 보면 조문에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자, 운행 중. 여기 보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 경우를 포함한다. 이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3년 이상. 3년 이상이라는 건 최소 미니멈이 3년이에요, 3년. 깜빵이야, 깜빵. 그러니까 최저 하한선이 3년이에요. 무조건 3년 위죠. 3년 이상이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아까 운전자 사망했으니까 이건 징역이 징역. 끝나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도 포함되고 버스 기사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 기사는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깜빵 가고 싶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분들이 뭐 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좀 늦게 도착한다고 해도 절대 건드시면 안 돼. 명절에 저 뻘짓했다 그냥 이제 직장도 잘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날리고. 신세 조지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신세 조지고 싶으면. 아무튼 우리 카푸어님,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웬만하면 이제 좀 진상고객 있다 하더라도 트러블 같은 거 일으키지 마시고 가능을 길게 무사하게 기사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